예, 저기 지금 이 전시가 피드백 3라는 전시인데요. 피드백이라는 전시는 202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저기 서문에 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미술 현장에서 평론가로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뭐 심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외부에 제가 전혀 일면이 없는 그 어떤 자칭 타칭 작가들하고 미대생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전시를 뭐 보러 와주실 수 있냐 이런 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있고, 포트폴리오를 보내주면서 이 작업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봐서 알게 되는 지인 관계로 이게 발전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미술계에 있으면, 그러니까 학교에 뭐랄까 재직하고 있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 작가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의 방향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길이 사실은 없거든요. 게다가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런 경험이 제가 쌓이니까, 게다가 실제로 창작 스튜디오 같은 데서는 평론가를 외부에서 불러서 작가랑 매칭시켜서 뭐 그냥 결과론적으로 평론을 하나 만들게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아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착안을 해가지고 제가 전시에 피드백이라는 그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창작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취지 방식을 취한 거죠. 그래서 작가 선정은 제가 정했고요. 지원받은 사람을 갖다 제가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개는 약간 경력 단절 때문에 그 창작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미술을 약간은 좀 독학으로 한 두 번째 작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거의 독학에 가깝게 자기 창작을 한 경우, 뭐 이런 케이스를 지금 네 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김형우 그리고 이음이 두 분을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어있는 풍경을 그리는 김형욱입니다. 그리고 장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장르적으로 나왔을 때 동양화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동양화를 전공한 것도 맞나요? 네. 예. 저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냐면요. 저 김영욱 작가는 그 호반건설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서 호반 이머징 아티스트 어워즈라고 미술 공모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작년에 선정 작가가 돼서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그 서울신문사 안에 어떤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서 그 선정 작가 전시에 아무튼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기념 전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때는 아니지만 다른 기회에 이 작가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만난 거는 저희 갤러리가 지금 홍제동으로 옮겼지만 홍은동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갤러리 이름이 갤러리 유지목공소였는데, 그때 우연히 갤러리에 왔다가 저랑 만났어요. 제가 갤러리 출근을 안 하는데 그날이 하필 작품 철수하는 날인데 그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무튼 저녁까지 같이 먹으면서 좀 인연이 좀 깊어지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피드백이라는 취지, 그러니까 경력단절이란 말 참 좀 그렇다. 그죠? 아주 창작을 하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창작을 못하게 된 경우는 뭐 비일비재한 경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거나 그런 분들을 갖다 뽑는 게 피드백이거든요. 김영욱의 작년 작업, 소금강 계곡이라는 작업이고, 제가 얘기해도 되죠, 이런 거는? 네. 그럼 이 작업은 지금 이 작업 같죠? 네. 예, 이 작업이 있네요. 좀 이따 불 켜면 좀 환하게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번 출품작입니다. 이건 저 끝에 있는 거죠. 네. 이건 2022년도 우름산 공원이란 작업이에요. 그리고 올해 작업이 있더라고요. 올해 작업은 약간 그 재료 실험을 했는데, 전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아크릴 한지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동양화를 전공해서 캔버스에다 아크릴로 그리는 그 전공자들은 꽤 많이 있어요. 미대 동양학과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건 뭐 제 무지가 드러나는 건데, 아크릴 한지에 아크릴을 그린다는 건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작업을 하면서 예전하고는 어떤 점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창작하는 과정에서? 네. 그 전에는 전통적인 한지에다가 먹이나 수채화를 이용해서 채색을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선생님하고 김원기 만났을 때? 작가님의 조언을 듣고 이제
아크릴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겠냐. 제가 사실은 동양화를 전공하기 전에 서양화. 네, 서양화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부감은 없었거든요, 재료에. 네. 그래서 근데 우연하게 저는 사실 한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보존성의 문제를 이렇게 안고 있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크릴 한지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건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코팅이 돼 있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먹이나 수채화 재료로는 제가 이렇게 살짝 해보니까 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와서 아, 번짐 같은 네. 거요? 어차피 아크릴 한지에는 어떤 먹의 느낌이나 번짐은 기대할 수 기대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크릴을 한번 해보자 해서 아크릴로 이번에는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아크릴 한지에는 그냥 먹은 원래 안 먹는 거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긴 먹습니까? 채색이 되긴 되는데. 근데 이게 번짐이나 이런 효과가 발목 효과가 안 네, 나요. 이질감이 드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크릴 한지라는 건 원래 아크릴을 쓰라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당초 그렇진 않나요? 사실은 이 아크릴 한지는 그림의 목적이 아니고 보존성의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단지? 아니요, 한옥에 문에 붙이는 창호지로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창호지가 한지가 손으로 뚫으면 뚫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크릴로 코팅을 해서 아크릴 필름이 이제 들어간 한지예요. 이게 이해했다. 뚫리지가 않고, 그러니까 잘리지도 않고. 네. 그렇죠. 원래 종이가 그림 그리라고 나온 게 아닌 것처럼, 그죠? 네. 드로잉하라고 종이가 개발된 네. 게 아닌 것처럼. 그러면 아크릴 한지에다가 그 아크릴 물감으로 동양화, 한국화를 그리는 선례가 있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선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크릴 한지 자체가 지금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고 거기다가 그림을 제가 전화를 해서 이 공장에 물어봤는데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개발 목적 자체가 그림 재료로 개발된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저는 그 작업 볼 때 사실 작가 노트는 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볼 때 작업에서 본 몇 가지 인상을 키워드를 적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평론을 쓰거든요. 간단치가 사실 않아요. 왜냐면 그 김용욱의 동양화는 아주 고전적인 동양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암절벽이나 산하고 암벽이죠. 그 결합체로 주어진 거란 점에서는 다르지 않은데 몇 가지 다른 점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산소와 동양 산소와는 그 기암절벽이 있고 산수가 있고 그 주변에 여백이 있긴 있지만 어찌됐건 산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그 주변 환경하고의 유기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성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글에서는 그냥 단독자라는 어려운 표현까지 썼는데 풍경 하나가 그러니까 풍경 덩어리를 딱 떼가지고 화면에다가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풍경이 현대적인 풍경이 아니라 고전 동양화 속의 풍경이에요. 그거를 초상화 얼굴처럼 딱 떼가다가 정중앙에 갖다 놨다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보는 사람한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전 좋은 작업이라고 일단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좋은 작업은 그런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이것도 그림 정중앙에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여백을 남겨놨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받아본 자료는 2020년도부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 이것도 2020년도죠? 네. 2020년도에 그린 무의도 원이라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세 개를 이어서 붙이게끔 연작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갖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이게 또 무의도 2, 이게 두 번째로 이어지는 그림이죠. 네, 가운데 있는. 그죠? 얘도 똑같죠? 아까 앞에 거랑 똑같이 얘는 물론 옆으로 풍경이 새어나가긴 했는데 그 아래 분명히 이게 아래가 흙이나 흙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아마 물이나 이런 걸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다 드러내고 약간 여백 처리해서 공간을 약간 따로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딱 떼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아무튼 이건 3년 전이구나 이제 2023년이니까 지금 3년 전 작업이고 요거는 무의도 3 이건 2021년도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해 하지 않고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만든 거죠. 그래서 요 세 개 모두 똑같이 이제 김용욱
브랜드,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의 여백을 화면의 정중앙에다 갖다 꽂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딱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중앙에 빈 여백을 놔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백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화면 정중앙에 뜬금없이 딱 등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아마도 여백일 텐데, 이거는 주인공처럼 여백이 등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멋대로 어떻게든지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목이 많이 잠겨서 이거 한번 잠깐 의도를 좀 들어볼까요? 게다가 이거 몇 개 더 보죠. 왜냐면 저는 그 평문 쓸 때 과거 작업을 같이 보내달라고 꼭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출품하지 않더라도 작가들이 그거를 흔쾌히 주긴 주지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옛날 작업이 창피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면 유기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키워드가 더 잘 보이거든요. 이것도 2020년도 작업. 그러니까 이번에 출품되지 않고 그냥 일반 한지에다 한 작업이고, 그죠? 이건 다르잖아요, 완전히. 이게 몇 년도 작업이죠? 근데 봤더니 저도 보면서 키워드를 좀 간단하게 적으면서 보는데 2020년도 그 정사각형 네모 여백이 정중앙에 들어가는 작업 이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브랜드가 됐는데 그 이전에도 공간을 단독자처럼 딱 떼가지고 그 주변 배경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방식의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구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이런 건 안 그렇잖아요. 이건 그냥 아주 그냥 고전적인 그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는데 이런 작업은 안 그렇잖아요. 이 작업도 마찬가지고. 이건 몇 년도인지 기억하나요? 2019년.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네모 여백이 시작된 거는 2020년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2019년 말 중순 이후부터 2019년도 한 중후반부터 만들었다고요? 근데 나한테 보내줄 때면 2019년도 그림은 하나도 안 보내줬어요? 그때는 완성도 떨어져서? 아니, 완성품이라고 하기에는 큰 그림이 거의 없고 습작 위주로 지금 이런 형태의 습작 위주로 많이 때문에 그렇다. 이건 정중앙 뚫린 그림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형태는 과거에 이제 그냥 드로잉 형태로 습작한 거고요. 한지를 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장지에다가 연필로 해보고 그런 연습 과정이었던 그림. 그럼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가장 다들 아마 이걸 보는 사람 아니면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 텐데 그거에 대한 뭐 아주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설명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래도 작가 의도는 화면 정중앙에 동양화 정중앙에 정사각형 여백을 똑같이 정중앙에 꽂는 거에 대한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미적 효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걸까요? 다들 이 가운데 비어 있는 공간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말 그대로 그게 포인트니까 사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비어 있는 공간을 표현하고 싶어서 남겨놓은 거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가운데 사각형의 여백이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비어 있는 것을 그 주인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것들, 저한테는 그 나머지 돌이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는 그 부분이 여백이라고 저는 더 생각하거든요. 그 가운데 비어 있는 거를 더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뭐 계속 꼬치꼬치 해보게 되면 사실 재미가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여백이 왜 주인공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미적 효과가 어떤 거이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빈 여백인 그림을 갖다 놔도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주변에 형상회화, 사는 형상이니까 형상이 있는데 그 여백이 있으면 그것도 정사각형이면 걔가 더 강조가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건 이해했다. 근데 여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여백은 채워지기 일부 직전에 준비 단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네. 상식은. 근데 여백에 그 방점을 둔 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림을 계속 그 가운데 비워놓고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어릴 때부터도 예.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전부가 눈에 아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예. 실제로 정말로 실제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와, 어릴 때. 거의 영미 현대 철학 수준의 근데 그게 예. 어떻게 예전에 영화 중에 예. 그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음. 영화 보면은 이제 그 UFO를 만나 예. 결국에 UFO를 만나러 가는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어떤 산이 있는데 그 장소를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하는 분은 조각으로 그걸 이렇게 무의식 쪽에 계속 만들고 음악을 하는 분은 또 계속 음악을 만들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서 다 모여요 마지막에.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여기 뭐 친구도 와 있지만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계속 그런 그 생각 안에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는 뭐 멋진 주제를 잡아서 하는 것도 뭐 좋은데 제가 계속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표현하는 게 그리고 그게 제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비어 있는 거를 세상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비어 있다라는 거를 계속 고민하고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찾다가 이제 만든 방법이 이제 아까 처음에 여백을 그냥 다 날리는 그런 것도 해보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백 자체를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정사각형으로 해서 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뭐 틀림은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뭐 많은 선배님들이 하셨거든요. 뭐 뚫어놓기도 하고 빈 거를 걸어놓기도 하고 프레임만 걸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시장에 아무것도 안 걸어놓고 예. 근데 저는 그런 형태도 뭐 다 좋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은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세상에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게 진실이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까 그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인용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그 말이 근데 아무도 어렵게 들리잖아요. 네. 그게 뭐 그냥 단지 인생무상의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진짜 아니면 진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풀이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해석해도 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본인이 또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죠? 그걸 말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 저도 조금 예. 진짜 굉장히, 프랑스 영미 언어 철학 같은데 어떤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쌓여서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전 그림은 제가 이렇게 그 각각의 시각 그 시점에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만났을 때 그거를 위해서 어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그동안 일어났던 것인지 그거 굉장히 좀 그 탁 계란이 먼저인지 뭐 그 달걀이 먼저인지 그런 느낌처럼 항상 그 혼란스럽게 이렇게 저는 그런 또 뭐 또 산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볼 때 전 시각적으로 굉장히 이게 어떤 그 착시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산이 움직이거나 산이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흔들리고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위치 변동을 한다거나 그런 걸 실제로 많이 느끼고 그게 난시 때문에 그런 건지 난시가 심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 난시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예전에 이제 명상 같은 걸 흉내내면서 이렇게 방에 앉아서 벽을 보면은 벽에 있는 어떤 그런 무늬 같은 거 그런 게 이렇게 막 춤추는 그런 것들 같은 것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로 실존을 한다면 그렇게 뭔가 막 변화가 일어나는 형태가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의문점들은 계속 가지고 그게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그림에서 네. 정사각형 여백으로 귀결됐다라고 이해하면 지금 거잖아요. 현재로는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옛날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어떤 걸 물어보려고 물론 같이 보려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옛날 작업이죠. 옛날 너무 옛날 거죠. 이거 저기 근데 요 여백 정사각형 여백을 그 산수에다가 꽂은 거는 그 산수를 그린 게 본인한테 익숙하기 때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도심 풍경이나 사람이어도 될 수 있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고전 산수 물론 이건 고전 산수가 아닙니다. 이건 네모도 없고 고전 산수의 구도에다가 집어넣은 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가지고 그것도 있고 일부? 있고요. 예, 네. 사실은 예. 그것도 있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장소에 가갖고 탁 한 번에 찍은 이미지가 아니고요.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서 다 정면으로 찍는 사진? 다 쪼개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점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4단계로 쪼개서 찍고 옆으로도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서 다 쪼개서 이미지를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 편집해서 만든 그 모양. 원본 사진이 있고 그걸 그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편집이 된 근데 그러니까 편집을 편집, 해서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산은 실제로 거기 있지만 이 산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얘는 없는 거죠. 예, 아, 이건 제가 그냥 완전히 다 연출을 한 음. 이 모양은 거기에 없는 거고 그것도 이제 없는 거를 표현하는 의미로 그러려면 진짜 일반 기하학적으로 생겨 있는 건물이나 사람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겠다, 네, 그죠? 그게- 얘가 그냥 유기적인 네. 구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편집을 했을 때도 하나의 하나의 원형으로 그냥 보일 텐데 네. 건물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한 부분도 있겠구나. 건물이나 인물은 네. 그렇게 한 이제 또 먼저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근데 이런 풍경은 그걸 잘 구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든 건지 예, 그냥 진짜 몰랐어요. 딱 찍은 건지. 우리도. 네. 이 우릉사원 공원도 실제로 가면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약간 전혀 이런 모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편집된 산수구나, 그죠? 네. 편집된 산수에 자기 철학을 정사각형으로 입힌 거라고 네. 있고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 예, 우리 둘 얘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 43분이나 됐고 그래서 저기 청중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뭐 이런 거 유치하면 어떨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을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화 여기 작가한테. 예, 좋습니다. 예. 저기 자연을 사진 찍어서 편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편집을 하는 이유가 그림의 이미지 형태를 좀 만들고 편집된 형태가 좋아서 하신 거예요. 네, 뭐 그것도 있지만 전 정면성을 조금 생각하고 한다고 했는데 예,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거를 바라볼 때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에 서서 이렇게 바라봐도 그건 사람마다 똑같은 걸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듣고 살아온 어떤 그런 알고 있는 거, 또 공부했던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다르게 이제 좀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서 다 정면성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미지를
편집을 한 그리고 거다. 편집을 하고 되도록이면 근데 이제 안 될 때가 많아요. 뭐 너무 높거나 너무 낭떨어진 제가 내려갈 수가 예. 안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할 때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합니다. 예. 그래도 흉측하지 않게. 예. 답이 됐죠?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좋습니다. 예. 가운데 막 있는 벗고 얘기하세요. 사각형이 예. 어느 정도 이제 작가님 아이덴티티가 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꼭 사각형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동그라미나 당연히 시도를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이게 가장 뭐 안정적이고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셨겠지만 다른 모양을 시도를 하셨다면 뭐 그때는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시도를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아크릴로 제작을 해갖고 네. 이걸 이제 딱 대고 이제 거기를 긋거든요. 그럼 별 모양도 주문 제작도 해보고 동그란 것도 해보고 다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요. 꼭 네모는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여백이면 된다 네. 이거인 거죠, 주인공이. 예. 그러면 어제 우리 작품 설치 우리가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남기고 그리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별로도 주문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서 종이가 오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네. 아크릴로 네. 이렇게 모양을 틀을 대고요. 네. 그냥 이렇게 연필로 스케치를. 그쵸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남기고 그 칠하는. 뜻이구나. 네, 아까 네. 별 모양이나 네. 그런. 그럼 별 모양으로도 한 적이 있다는 얘기긴 해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고요. 근데 그 사각형 틀에서는 사각형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원 형태의 그림이 되거나 뭐 다른 형태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뭐 정말 운이 좋게 누군가가 뭐 여기 나이키 모양을 해주세요 하면 그것도 할 수 있죠. 그럼 혹시 정중앙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 해도 되겠느냐? 시켜봤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없는데요. 그것도 저는 크게 문제될 거라고. 가운데가 일단은 제일 눈으로 그치. 봤을 때 제일 빨리 다가오는 곳에 그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옆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순하지만 간단치 않은 동양화인 것 같아요. 간단치 않은 새로운 산수 동양화인 것 같고 아까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작가 본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 아무것도 없다라는 느낌을 새로운 방식의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고전적인 동양화 풍경을 독립적으로 딱 떼어와서 정중앙에 그 표지를 입혀서 자기 브랜드를 만든 동양화 시리즈다라고 저는 그냥 요약이 됩니다. 예. 이로써 질문을 해주세요. 작가님 그림 굉장히 부드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톤이나 뭐 색조나 뭐 이런 느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렸던 그림은 좀 더 색도 선명하고 뭐 얘도 뭐 부드럽긴 하지만 여튼 예전보다 더 뭔가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을 저는 더 받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자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예. 좀 조금 속도 조금 조용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칼라를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직업이 이제 어린 친구들 그쵸. 그림을 지도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컬러풀하거든요. 아이들 그림은 너무 이제 컬러풀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뭘 할 때 이제 뭐 개그하는 분이 집에서는 조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컬러를 쓰는 거에 부담은 없는데 저 할 때는 제 그림을 그릴 때는 제 이야기를 할 때는 조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답이 됐죠? 네. 저 질문 정말 잘해줬다. 왜냐면 질문 듣는 동안 뭐 넘기다가 원래 메인으로 뭐 물어볼 게 사실 있었어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그동안 미술 공모전에 여러 번 내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생업이 있고 네. 그리고 생업이 있으면서 창작을 이어가는 작가들이 일반적으로
전 적다고 생각해요. 대개는 아무것도 안 하거나 다른 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김효 같은 경우는 그 생업이 또 이제 미술하고 아무튼 관련된 일인데 미술하고 아닌 미대생 종사하는 미대생들 많습니다. 근데 그 전업 창작가로 살고 싶은 의사가 지금 있는 거는 맞나요? 네. 창작하는 게 어떤 점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창작물에 대한 창작물을 감상하거나 구입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되게 낮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아무튼 창작에 대한 시도를 여러 공모에도 내고 그러면서 창작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건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공모전에 계속 출품하고 이런 거는 좀 위로받고 싶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예. 너 같은 사람도 있어도 돼라는 거를 좀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접고 이렇게 창작만 자기의 온전한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분들이 전 더 부럽기도 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죠? 아주 꽤 알려진 작가들도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요. 근데 창작을 하는 그 순간이 되게 아무튼 자기 마음에 꽤 네. 드는 시간인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작업 양은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업 때문에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네. 그죠? 그리고 아무튼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로 이해하면 그런 되겠죠. 건 핑계 같고 게으른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물음표 해놓고 작업 양 이렇게 적어갖고 왔거든요. 네. 사실. 근데 아무튼 전업 작가로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는 분명하단 말인 거죠. 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빨라서 단거리 경주처럼 할 자신은 없고요. 모든 걸 다 쏟아내면서. 근데 이제 같이 사는 분도 그러고 저보고 너무 빠르진 않은데 계속 꾸준히는 한다는 건 좀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뛰는 거는 잘 못하는데 이제 걸어가는 건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는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끝까지 가더라도 창작하는 게 그 좋단 말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끝까지 창작을 아무튼. 하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작업 양은 이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뭐 그런 답변을 드리려고 물었던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충분히 우리가 나눴고 게다가 우리 끝난 다음에 또 다가도 나눌 거니까 여기서 뭐 바로 질문하기 좀 부끄러웠던 뭐 어떤 질문자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가까이서 대면에서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로써 김효 작가 대화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 쉬지 않고 요거 일단 끊고 이거 난 안 쉬어도 돼요.